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규빈이. 규빈이 어디 갔어? 규빈이. 규빈이 어디 가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아이고. 어디 갔어? 왜 이렇게 안 와? 왜 안 오죠? 전화해봐. 전화번호 모르죠? 응? 어디 가서? 가만 있어봐. 쟤를 바꾸고. 왔다. 하나, 둘, 셋, 넷. 김이나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오케이. 자, 보자. 아이고. 자, 아까 요 얘기를 할 때, 이게 이제 내가 요 얘기를 하면서 약간 이제 내가 이게 뭐냐면 그 스스로 약간 조금 이제 걱정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요 부분인데, 봐봐요. 여기 이제 내가 지금 그 과정 1을 분석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과정 1을 분석을 할 때는 이게 이렇게 된 것이 지금 일어난 상황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과정 2에서는 요거를 잠시 이제 이렇게 한번 봅시다. 과정 2에서는 역반응이 아니라 쟤는 지금 주어진 변화가 이게 자발적이다. 맞나요? 그러니까 역반응이다, 정반응이다라고 하는 거. 왜 저런 말을 저렇게 썼냐면, 정반응이다, 역반응이다라는 말은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죠.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정반응은 다른 사람의 역반응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반응이 자발적이다, 역반응이 자발적이다 이렇게 쓰지 말고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가 자발적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때의 요 반응 깁스 에너지는 어쨌거나 나중에서 처음을 뺀 것으로 표현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요 과정 2에서 나중이 어디고 처음이 어디냐면 이게 나중이고 이게 처음인 거지. 그러니까 G 나에서 G 다를 뺀 것으로 반응 깁스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나중을 우리가 생성물이라고 하고 요 처음을 우리가 반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뭐냐면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어난 거니까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인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어난 반응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일어난 건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이라고 한다면 이 반응식을 여기서 어떻게 적어야 되겠어? 휙 뒤집어서 적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의 정반응과 어떤 사람의 정반응은 서로 다른 말일 수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가 자발적이다 뭔가가 비자발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정반응이 자발적이다, 뭐 역반응이 자발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자발적이냐 아니냐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좋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 변화는 어쨌거나 어디서 어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나중 상태가 뭐냐, 처음 상태가 뭐냐 이 생각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이게 반응물이었는지 생성물이었는지, 이게 반응물이었는지 생성물이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꼭 너는 무조건 반응물이어야 해, 너는 꼭 생성물이어야 해 라고 얘기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반응에서는 이게 반응물이 이게 생성물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렇게 진행되는 반응에 대해서는 이게 반응물이 이게 생성물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판단할 때 헷갈리지 않으려면 정반응이다 역반응이다라는 말을 안 쓰는 게 좋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우 씨 이해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요 과정 일도요, 정반응이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주어진 변화가 자발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고요. 그러면 주어진 변화가 자발적일 때 그 주어진 변화에 나중과 처음의 차이가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잖아요. 그게 어쨌건 자발적이면 음수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정 2도요. 주어진 변화가 어쨌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변화가 자발적인 거거든. 그럼 과정 2도 주어진 변화가 뭐냐? 그게 바로 나에서 다를 뺀 게 바로 주어진 변화가 될 거라 이런 얘기지. 근데 그게 어쨌건 일어났으니까 이것도 음수고 이것도 음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G나 G가, G다, G다 사이에 이런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때 이제 남아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거죠. 그렇다면 나가 제일 작은 건 알겠는데 여기 있는 가 상태하고 여기 있는 나 상태 보이세요? 이 가 상태하고 나 상태 이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 가 상태하고 이 나 상태.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겠느냐?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자, 1, 2, 2, 여기 줄게요. 해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는 1, 2 했고 2에 각 상태의 자유에너지 크기 비교의 솔루션 3. 자, 세 번째는 어떤 수식을 한번 생각해 볼 거냐면 이 수식이요. 델타 G는 델타 GR 제로 더하기 RT 로그 Q죠. 저거 기억나죠? 기억나죠? 자, 이때 여기서 평형 상태면 얘를 어떻게 써줘야 돼요? 이 값이 뭐가 되죠? 0이 되고요. 반응기수 Q가 뭐가 되죠? 평형상수 K가 되겠죠? 맞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요거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바로 어쨌거나 반응에서 나중 상태는 생성물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반응에서 처음 상태는 반응물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노트의 뜻이 뭐였어요? 표준이었죠? 그러면 이 표준의 의미는 기체 부분합 뭐를 뜻해요? 얼마를 뜻해요? 기체 부분합이 얼마일 때 그게 표준 상태예요? 1일 때가 기체의 경우 표준 상태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반응식이 요거잖아요. 주어져 있는 반응식이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주어져 있는 반응식에서 누가 반응물이고 누가 생성물이에요? 바로 이게 뭐죠?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이죠. 그러면은 저기서 생성물은 바로 누구냐면 이 경우 B를 뜻하는 거고요. 저기서 반응물은 A를 뜻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럼 잘 봐요. 생성물 B가 부분합이 1기압 1대의 깁스 에너지잖아요. 그럼 그게 다라고요. 그럼 얘는 가라는 거겠죠? 무슨 말 알겠죠? 이해하십니까?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여기 비출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얘를 보면 델타 GR 노트 이게 요 논리에 따르면 G 다 G 나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된 건데 얘가 요거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맞죠? 맞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값이 얼마였어요? 6이었죠. 6.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값은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음수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다 하고 나. 아니 뭐야. 나 다 가. 아니 가.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요 세 개를 조합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따라서 G가 G나 G다 G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저렇게 풀어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되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그 뜻이 들어가 있는 문제다. 규빈아, 이거 이해했어요? 규빈 이해했어요? 규빈. 아,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키는 요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반응이다 역반응이다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게 안 헷갈린다. 아시겠죠? 정반응 역반응이라는 말을 쓰면 헷갈려 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가 자발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좋다고요. 그리고 그 변화는 항상 어떻게 무조건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데, 변화는 항상 나중에서 처음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나중 상태와 처음 상태의 깁스 에너지 변화가 하여튼 그 변화가 자발적이면 일어났으면 그게 음수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안 헷갈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원래 역반응이었건 원래 정반응이었건 이 논리를 고수하는 게 편리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내가 항상 외우라고 했던 수식 중에 이거 꼭 외우라고 했죠?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요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묘한 건 이게 묘한 건 잡으세요. 묘한 건 A가 어쨌건 지금 저기서 반응물인데 그 온리 반응물의 표준 상태였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요 B가 주어진 반응의 생성물이었는데 그 또한 표준 상태였다는 거.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거 꼭 기억할 건 반응물의 표준 상태와 생성물의 표준 상태, 요 둘 사이의 차이가 바로 평형상수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보시면 평형상수가 어떤 함수꼴로 표현되잖아요. 마이너스 RT 로그 K로 표현되는데 그게 결국 반응물의 표준 깁스 에너지, 그러니까 생성물의 표준 깁스 에너지, 반응물의 깁스 에너지의 표준 깁스 에너지의 차이로 평형상수의 어떤 함수 관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생각해 내려면 이 수식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이 들어있는 문제다. 타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됐다. 자, 그 다음 여기 줄게요. 진다. 자, 그리고 주어진 문제의 세 번째는 과정 1의 요거 어떻게 되겠나, 이걸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과정 1이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 거니까 주어진 반응의 정반응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럼 이제 과정 1로 국한을 했으니까 과정 1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반응물만 뒀을 때 정반응이 진행이 돼서 이런 A, B 혼합물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생각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지.
이때 엔탈피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거든요. 물론 엔탈피의 정확한 값을 알 수는 없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부호를 판단하라고 하는 건데 뭐 사실 나와 있죠, 그렇죠? 나와 있죠. 나와 있는 이걸 쓰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 문제의 원래 구성은 이거였을 거예요. 이게 없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판단해 보라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왜 쟤는 이렇게 발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이건 발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문제에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이거 없어야 된다고요. 저게 없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교사가 이거 편집하면서 이게 실수예요, 실수. 무슨 말 알겠죠? 성씨 알겠어요? 실수라고. 저거 원래 없었을 거라고. 근데 편집하다가 이 정반응 발열 반응에 써버린 거지. 알겠죠? 근데 쟤는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라는 말이 없어도 저 주어진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어야 해요. 이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부피가 줄어든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왜 저건 꼭 발열 반응이어야 할까요? 부피가 줄어들면 어. 열을 어. 방출스럽게 되니까. 부피가 줄어들려면 열을 방출해야 된다. 영 관계 없진 않아요. 영 관계 없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반응은 결합 형성 반응이죠. 맞아요? 맞습니까? 네. 무슨 말이냐고요? 반응식을 보면 A 두 개가 B 하나가 되죠. 그러려면 A하고 A 사이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걸 써놨잖아요. 뭐가 형성돼야 되냐고요. 화학 결합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이런 거. 자, 두 개가 한 개가 됐죠. 이게 뭐냐면 NO가 루이스 구조가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얘가 N2O2가 되면 해서 이 홀전자하고 이 홀전자를 연결하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이거고요. 이게 이거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건 무조건 뭐가 나타나야 돼요? 결합이 나타나야 돼요. 그럼 없던 화학 결합이 생겼죠. 없던 화학 결합이 생기는 건 전 우주를 다 뒤졌을 때 항상 발열이에요. 화학 결합을 했다는 거는 가지고 있던 어떤 운동 에너지가
저렇게 위치 에너지 형태로 저장이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의 형태가 좀 줄어들어야 돼요. 그럼 운동 에너지 형태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거시적 입장에서는 온도가 감소한다. 이게 뭐냐면은 뭐냐면 그게 이게 열이 방출하게 된다는 얘기죠. 열이 외부로 방출을 해야 그 열이 외부로 방출한 것만큼 그 결합에 화학 에너지가 저장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결합 형성 반응은 항상 발열이에요. 항상 발열. 그래서 저 주어진 반응은 이 EA가 B가 되는 반응은 바로 반응 엔탈피 변화가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주 일반화시켜도 돼요. 결합 형성 반응은 항상 어떻게 된다? 발열이 된다. 그러면 참고로 결합 해리 반응은 항상 어떻게 되겠어요? 결합 해리 반응은 항상 흡열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요게 거꾸로 해리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게 발열이면 이건 흡열이어야 되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결합 해리 반응이 항상 흡열이라 결합 에너지가 항상 양수로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결합 에너지는 항상 양수죠. 왜 결합 에너지가 항상 양수냐? 결합 해리 반응이 항상 흡열이라서 그래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역으로 결합 해리 에너지가 항상 흡열인 걸 알고 있다면 결합 형성 반응은 항상 발열이겠죠. 맞아요? 그리고 주어져 있는 이런 식으로 기체 분자의 몰수가 감소하는 이런 반응은 알자로 화학 결합이 만들어지는 반응이라고요.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얘는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두 번째, 저 지금은 무질서도가 그래서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A가 B가 되는 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지금은 무질서도가 감소하고 있죠. 맞습니까? 왜 무질서도가 감소해요? 바로 반응이 진행될수록 입자 개수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입자 개수와 부피가 감소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거야. 상식 알겠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여기서 이제 뭘 해볼 수 있냐면 온도에 따른 자발성 판단. 자, 첫 번째 일. 어쨌건 지금의 정반응이 자발적이 되려면
이게 양수가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 되겠죠? 맞아요?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얘를 다른 말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아요? 맞죠, 맞죠? 맞죠? 그럼 이때 여기서 여기 써볼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나눈 거예요. 여기 나눈 거예요. 그럼 이때 이거 부등호 어떻게 될까요? 부등호가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왜 저렇게 되냐면 지금 자 발열이라 엔탈피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자, 근데 무질서도 감소해서 엔트로피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음수죠? 보이세요? 그러면 음수를 나눈 거 아니에요? 음수를 나눈 거면 부등호가 유지돼요, 부등호가 반대가 돼요? 부등호가 반대가 되겠죠. 알겠죠?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쨌거나 엔탈피 어떤 음수값이라고 했죠. 엔트로피도 어떤 음수값이라고 했죠. 그럼 음수를 음수로 나누면 이건 양수예요, 음수예요? 어떤 정해진 양수 값이 있겠죠. 맞나요? 지금 수치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 주어져 있는 화학 반응의 반응 엔탈피 변화와 반응 엔트로피 변화가 측정하면 얼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데이터를 넣고 계산하면 이 또한 어떤 양수값이 될 거예요. 이 양수값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럼 그 양수값보다 온도가 지금 더 작은 조건이에요. 온도가 낮은 조건이죠. 이럴 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저온일수록 반응이 자발적이다 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어떤 주어진 숫자보다 온도가 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이상한 표현일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 저온이다 고온이다 라는 말은 과학적 표현이에요, 비과학적 표현이에요? 사실은 비과학적 표현이죠. 왜냐하면 저온 고온은 보시다시피 그거 뭐냐면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니까 저온 고온 이거는 말은 그렇게 쓸 수 있어도 상황에 따라 마구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저온 조건이다라는 말을 과학에서 쓰는 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쓰는 거냐면 어떤 수치가 있고 그 수치보다 더 작은 조건에서 뭔가가 벌어질 때를 편의상 저온이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엄밀하게는 지금 이 주어진 반응이 어쨌거나 정반응이려면 그 반응의 엔탈피와 그 반응의 엔트로피를 나눈 어떤 값으로 표현된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주어진 반응이 자발적이다 라고 말을 쓰는 게 정확한 표현이지만 말이 너무 길어지잖아. 그래서 앞뒤다 자르고 에이 그냥 저온일수록 주어진 반응이 자발적이다 라고 말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 주어져 있는 문제의 새끼 문제 3번에서는 저런 식의 분석을 하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좋아. 혹시 또 질문 있어요?
다른 건 다들 풀었어요? 됐어요? 됐어요? 자다. 그래서 이게 연력학 문제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연력학 쪽에 또 질문이 없으면은 질문이 없으면 그거 다시 한번 그걸 한번 해볼게요. 어디 갔어? 다시 한번 전기화학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전기화학 자료 가져왔어요? 자료 가져왔어요. 그 전기화학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전기화학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이 이게 되게 그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끊었다 갈게요. 이게 저 챕터가 섞이니까 잠깐 끊었다가 한 5분만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뻥.